판타지 그냥 날려버릴 거구만. 자, 차수가 크다면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극한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은 모양이다. 그때는 최고차 안에 개수비가 바로 그 극한에 수렴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을 했었고, 빨리빨리 합시다. 아직까지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영상 꼭 다시 챙겨보고, 0분의 0의 모양으로 나온다면 이 0하고 분모 분자가 깔끔하게 0분의 0이라면 정답을 말할 수 있지. 뭐라고 말할 수 있지? 정확하게 분모도 0, 분자도 0 나온다면 뭐라고 말하면 돼? 말이 안 된다고 말해주면 돼. 이 문제 잘못 나왔다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라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 분모 0, 0이 x에다가 a를 넣은 결과가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된다는 얘기였잖아. 하지만 극한이라는 건 x에다가 a를 넣겠다는 뜻이 아니라 a에 가까운 수를 넣겠다.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0분의 0의 형태로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수분에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수. 그러니까 이렇게 분모 분자를 0에 가깝게 만들도록 해주는 인수를 찾고 약분을 통해 제거를 한 다음 다시 x에다가 대입해서 극한을 구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얼마나 잘해서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인수를 찾아 제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능력이 제일 요구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많이 하지 않았지?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고 과제를 냈던 것 같아. 자, 7페이지 질문. 7페이지 질문. 대부분 묻는 건 얘들아 연사 문제야. 그러니까 연사 문제니까 내가 보고 있는 극한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풀려야 되는 문제인지를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겠지. 그냥 대입만 하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냐? 대입만 해주면 진짜 A에 가까운 수를 넣을 때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평범한 문제냐. 그렇게 해서 대입은 해봤지만 모양 자체가 한 번에 뭐라 말하기에는 애매한 모양으로 형태가 나와서 그 모양에 어울리는 풀이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인지를 구분만 잘 해주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연사 문제일 테니까 7페이지 없으면 넘길게. 8페이지 질문. 8번 문제 갑시다. x가 2로 가고 있대. 2에 가까워지고 있대. 그럼 선생님 벌써 마음의 준비를 끝냈어. x에다 2 넣어볼 겁니다. 이 옆에 있는 이상한 모양의 fx로 주어져 있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걸 얘들아 fx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리미트 옆에 붙어있는 함수를 가지고서 x가 2에 가까워지고 있으면 이 결과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얘기인 건데, 자 7번 봅시다. 2 넣었더니 분모 0으로 가고 있어. 선생님이 0이 된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0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지. 2보다 조금 크든 조금 작든 어쨌든 2는 아니거든. 이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2를 넣어서 0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0은 아니라는 거지. 분자도 마찬가지. 2를 넣게 되면 루트 1 마이너스 1이니까 분자도 0. 그러니까 이 모양은 0분의 0의 형태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그럼 이걸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 거냐? 아니라고. 분모가 0 아니란 말이야. 분모가 0이 아니라면 이렇게 생긴 분수는 분명히 존재하는 분수가 맞죠. 분모가 0이 아닌데 왜 존재를 안 해? 0에 가까울 뿐인 거지. 그래서 찾는 거지. 분모 분자가 둘 다 0으로 가고 있다는 건 0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건 분명히 이 분모에도 x-2라는 인수 있다는 뜻이고, 근데 이거 있는 거죠. 그냥 보이고 있으니까 공개가 되어 있네. 이미. 분자 쪽도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x-2라고 하는 인수가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있으니까 빨리 찾아서 지워주면 되는 거야. 왜? 이런 모양으로는 정답을 우리가 말할 준비를 못할 테니까. 그래서 선택하는 게 유리하라고 얘기했죠.
자, 유리할게. 분모 쪽은 인수 빨리 찾아서 지울 준비만 하면 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수는 건드리지 말고 분자 쪽 어딘가에 숨어있는 x-2를 찾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유리화라는 건 합차 공식 이용해서 전개해주면 되는 거죠. 분모 쪽 이미 추가했어. 분자 쪽도 추가할 거야. 이거 똑같은 거. 그럼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3에서 1의 제곱 뺄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 x의 제곱 마이너스 4로 전개된 식은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2의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을 찾는데 자꾸 방해를 주고 있던 얘네들을 지워버리면 그만이라는 얘기야. 지울 수 있는 이유 명확하게 알아야 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수가 곱해져 있고 그 똑같이 곱해져 있는 그 수가 0이 아니다. 0이 아닌 같은 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제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나머지는 2만 넣어주면 되죠. 2 넣어주면 루트 1 더하기 1, 2분의 1 더하기 2, 아니 2 더하기 2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풀이하는 방법들 빨리빨리 익혀. 몇 개 되지도 않아. 그리고 푸는 방법이 다 똑같아. 자, 8페이지 질문 더. 14번에 2번 한번 가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고. 그때 아마 이거 원자력 선생님이 필기를 시켰던가? 쓸데없이 유리화 생각하지 말라고? 계산이 안 되니까 유리화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분모도 같은 모양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수 빨리 찾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유리화야. 그냥 보자마자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절대 유리화를 하면 안 되는 문제가 맞지? 왜? 분모 1차의 무한 분자 x의 제곱 더하기 x 중에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x가 무한 들어가면 무한대 무한 들어가면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 그런데 선생님 항상 말하지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라서 무한대가 되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무한대가 되는 거야. 뒤쪽에 더해져 있는 x가 혹시 마이너스로 더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음의 개수가 훨씬 더 큰 상태로 더해져 있어도 문제가 없다. 얘가 결국에는 얘를 다 이긴다. 차수가 깡패인 거지. 차수가 커지면 그 큰 차수는 걔보다 낮은 차수에 비해서 결국에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돼. 그러니까 얘 때문에 무한대. 무한대를 제곱하면 무한대. 거기서 1 빼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이것도 별 의미가 없는데 이것도 당연히 별 의미가 더 없겠지. 얘 때문에 무한대. 그럼 형태를 봐봐. 무한대분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결국에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문제라는 거지.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 문제는 뭐만 보고 판단을 하느냐. 분모와 분자의 차수만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차수 볼까? 1차의 무한대. 여기도 x제곱이지만 루트가 세워져 있으니까 굳이 차수를 얘기한다면 1차의 무한대. 차수를 얘기한다면 1차의 무한대. 그래서 정답은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1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루트 x제곱의 개수 1, 루트 x제곱의 개수 1이 될 테니까 그 정답은 그냥 1이라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겠지. 자꾸 유리화를 들이미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루트만 나오면 유리화를 많이 하거든. 이런 문제에서 이제 오히려 남들은 쉽게 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혼자서 버벅거리는 순간이 발생할지도 몰라. 정확하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유리화가 필요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잘 해야 되겠죠. 자, 또 질문. 자, 넘겨서 9페이지까지 확진됐었던 것 같은데 9페이지 질문이니? 18번 18번 먼저 한 다음에 질문 다시 받도록 할게요. 더 있는 것 같으니까.
자, x는 0의 무한대로 증가하고 있는 중 이때 주어진 함수는 이것도 질문하는 학생은 아마 쓸데없이 유리하고 앉아있어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도 그냥 풀리는 문제죠. 얘 보니까 2x 빼면 어때? 3 빼면 어떻습니까? 얘가 다 이기는데 뭐 더하기 무한대네. 그럼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분자도 얘 때문에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는 그냥 무한대로 돼 무한대. 사수까지 얘기해볼까? 사수 1차의 무한대 1차의 무한대. 그래서 분모는 1차의 무한대. 분자도 1차의 무한대. 그러니까 정답은 과감해서 그냥 정확하게 표현할게. 이쪽에 있는 x제곱의 개수는 루트 1 x의 개수는 1 그리고 x의 개수는 a. 그게 지금 2가 나오길 바라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a는 4가 되어야 한다는. 너무 간단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출발을 어떻게 했는지 뭐 질문 학생의 풀이를 못 봤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예상만 하는 건데 아마 유리하다고 막 들이미는 바람에 문제가 꼬였을 가능성이 높아.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정답이 나오는 문제가 맞죠. 차수만 봐주면 돼.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판단을 잘 하라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인지 0분의 0의 형태인지를 판단을 잘 하라는 얘기인 거지. 자, 또 질문? 자, 20번 문제 가볼게요. 자, 20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풀었던 19번 문제랑 같이 비교를 잘 해라. 똑같은 풀이로 진행할 거니까. 자, 먼저 결론 하나 지을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 하나밖에 없어. 보이죠? 정보. fx가 1차식. 아니야,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fx 1차식인지 아닌지 몰라. 1차식으로 예를 들어도 좋겠지만 그건 문제가 원하는 풀이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민우가 말한 fx 예상하고 있는 그 fx의 1차식의 모양 말고도 정말 수백, 수천, 수만 가지 무수히 많은 fx의 모양이 있어. 심지어는 1차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라고 그랬더라? 얘들아 집중하자. 졸지 말고. 뭐? 숙제를 안 했나? 그냥 이 모양을 통째로 이용하라고 얘기했잖아. 이거 얼마로 가야 되니? 이거 마이너스 2로 가야 되죠. 극한의 성질 중에 수렴하는 애들 더하기 수렴하는, 이건 당연히 수렴하는 거니까 어떤 애랑 수렴하는 애를 더했는데 0이라는 값을 수렴한다는 거, 얘도 수렴한다는 얘기가 맞아. 그리고 그때 수렴하는 극한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거고. 맞지? 이 모양을 그냥 문제에다 그대로 적용시켜주는 거야. 문제 적어볼게. 뭔 소리지? 갈게요. 내가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 x분의 fx라는 모양을 만드는 방법일 테니까 얘를 x분의 x로 만들고 싶은 거지. 그래서 분모 문제를 똑같은 x로 나눈 선택을 해주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올바른 풀이 방법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갑시다. 약분하면 2x,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x분의 fx에다가
분자 쪽도 약분하면 8x. 그 다음 따로 적을게. x 곱하기 x분의 fx에다가 마이너스 x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체크한 거 잘 따라와.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얘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x분의 fx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습니다. x분의 fx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면 오늘 어디로 가고 있게? 무한대로면 오늘 어디로 가야 되지? 0으로 가고 있겠지.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2x에다가 마이너스 3으로 가고 있을 테고 8x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2x로 가고 있고 얘는 0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분모에 있는 1차 EX와 다른 건 다 상수지. 분자 쪽에도 1차가 누가 있느냐? 요거 하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2x와 8x 마이너스 2x라 불리는 6x가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 어차피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땐 차수가 제일 높은 녀석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2x분의 6x 형태로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라 정답을 2분의 6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죠. 자, 필기 해놓으시고. 자, 정신을 차리자. 자, 또 질문 있니? 21번도 같이 가볼까? 21번도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쉬어야지. 일단 먼저 좀 빨리 쉬자. 시작부터 이렇게 줘라. 자, 문제 잘 받아들이자. 이번엔 얘가 얼마인지 알려주진 않았는데 이게 존재한다는 건 극한이 있다는 얘기야. 존재한다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뭐라 할 거냐? 이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려주진 않았지만 알파라고 넣어보려고. 분명히 누군가를 향해 가고 있는 값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어차피 이 모양이 아니, 한번 문제 적자.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문제 잘 적었지? 그럼 이제 대답해봐.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 문제에서 x분의 fx라는 모양을 이용하고 싶으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애들이 x분의 fx가 되게 해주고 싶으면 분모 분자를 누구로 나눠야 되게? 분모와 분자를 똑같은 누구로 나눌 때 x분의 fx라는 모양을 만들어서 풀어낼 수가 있게 될까? 얘들아, 내가 나눌 거야. 이것도 똑같이 나눌 거고 크기를 바꾸면 안 되니까 여기를 누구로 나눴을 때 이 모양을 써먹을 수 있을 거 같냐고. 맞아. 루트 x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볼까? 루트 x, x로 나눠주면 x를 루트 x로 나눠주면 루트 x 남겠네. 더하기 이제 합쳐주면 되는 거지. x분의 x제곱이니까 x 남을 거고 x분의 2fx 남을 거고 미안 2 곱하기 x분의 fx 남게 될 거고 분자 쪽도 약분하면 2루트 x가 될 테고 합쳐버리면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분의 fx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거 알파라는 값을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건 2알파로 가. 이것도 알파로 가. 그럼 이 전체는 1-알파로 갑니다. 그런데 2알파건 1-알파건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건 결국에 상수 아니야? 상수? 누군지는 몰라. 알파가 누군지 모르니까 정답은 말할 수 없겠지만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상수들이야. 그렇다면 계속 퍼지고 있는 얘네들한테는 비빌바가 안 되겠네. 이런 애들이 지금 계속 퍼지고 있을 텐데 꼴랑 계속 퍼지고 있는 수 옆에다가 조그만 어떤 수를 더하고 있는 거? 커지고 있는 수 옆에다 어떤 수 더하는 건 뭔 의미야? 얘네들이 이 문제의 정답을 찾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거겠지. 그래서 개수비 전부 다 2분의 1차지 차수 따진다면 2분의 1차, 2분의 1차, 2분의 1차니까 2분의 1차의 개수 루트 1과 2분의 1차의 개수 루트 1 2분의 1차의 개수 2로 정답을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유형만 풀 수 있어도 내신 문제는 어느 정도 될 거야. 어떤 문제? 19번, 20번, 21번 세 문제.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좀 먼저 쉴게. 정신 좀 차려라. 아니 왜 이렇게 졸아? 아이나 왜 이렇게 자? 지난번에 수업 안 왔던 친구 아이 말고 또 누구 있었나? 아이 잠깐 사진 좀 볼까? 자, 잠깐만.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유형이 뭐냐면 자, 내가 어떤 주어진 함수 fx에다가 x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값을 넣어봤더니 그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일단 이것도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함부로 무한대를 숫자로 생각할 수 있다면 무한대의 약분에서 1이라고 말하면 되겠지만 절대 무한대는 그런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 커지고 있는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에 작아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커지고 있는 무한대라고 하더라도 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누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고 있냐에 따라서 결과가 한약이 달라지게 될 거야. 맞지? 그래서 일단 시험 볼 때 이렇게 바보 같은 실수하는 친구를 본 적은 없는데 혹시 또 여러분들 중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똑같은 숫자들끼리 빼고 있는 중이니까 0이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다. 상태를 잘 봐줘야 될 텐데 자,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차수를 비교하는 방법. 솔직히 이거 뭐 예를 들긴 들겠지만 한번 들어봐. 이미 무한대분의 무한대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3x제곱 무한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뒤에 빼져 있는 x도 무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아.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과연 풀이가 어려운 문제냐?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무한대가 어떤 무한대를 무조건 이겨버린다고 그랬지? 3x제곱이 이겨. 3x제곱 이 3이 없더라도 이겨. 이 뒤에 빼져 있는 1차의 개수가 1억이나 1조가 되더라도 이긴다. 차수가 결국엔 그 빠르기를 결정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결국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된다는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걸 혹시나 학교에서 서술형이나 이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유를 표현을 해야 된다면 최고수를 묶어주는 거야. x제곱으로 x제곱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식의 결과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중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무한대분의 1이라는 건 0에 수렴할 테니까 이 전체의 결과는 3에 수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
그럼 결과적으로 남게 되는 건 3 곱하기 무한대니까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양의 무한대로 발산된다는 걸 손쉽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맞지 얘들아? 지금 그렇게 선생님이 증명을 해주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푸는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앞쪽의 차수가 뒤쪽의 차수보다 큰 상태로 주어진다면 그냥 이런 증명 과정이 따로 없어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또는 뒤쪽의 차수가 더 컸다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문제는 뭐냐? 문제는 앞쪽 무한대와 뒤쪽 무한대에 차수가 같고 동시에 근호까지 포함하고 있는 식일 때 어떤 그냥 바로 외웁시다.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유리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 유리화를 통해서 일단 무한대면 무한대도 차수까지 같아. 심지어는 차수 앞에 붙어있는 개수까지 같아버리면 똑같은 속도로 빨리 터지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결과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유리화를 통해서 모양을 전환하다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푸는 방법을 알고 있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바뀌게 될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리화를 통해서 모양을 바꿀 필요는 있다는 얘기인 거겠지. 자, 그냥 한 번에 개념 설명 동시에 가고 바로 문제 풀기 시작하죠. 그 다음 유형이 뭐가 있느냐? 한쪽은 무한대로 가. 한쪽은 0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도 아무리 큰 수라고 해도 0 곱하면 0 아닌가요? 착각하지 말자. 분명히 말했지만 이건 0이 아니야.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수. 그럼 0에 가까운 수와 엄청나게 큰 수를 곱할 건데 이 엄청나게 큰 수에 비해서 0에 가까워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면 당연히 0에 가겠지. 그런데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얘가 더 커지고 있는 중이라면 그때는 0이 아닌 어떤 다른 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제도 선생님이 풀게 해줄 거 마땅히 없어. 형태를 변형한다. 형태를 변형한다는 건 어떨 때는 유리화. 근데 유리화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보통 통분입니다.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바뀌는 문제, 또 어떤 문제는 0분의 0의 형태로 바뀌는 문제를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모양을 바꾸게 난 뒤에 무한대분의 무한대에 어울리는 풀이 방법 또는 0분의 0의 풀이에 맞는 선택을 해주면 된다는 거겠지. 주로 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대입을 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이상한 모양 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 무한대 곱하기 0의 형태들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다 풀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겠죠. 자,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고 나머지 문제 또 과제로 날 테니까 과제 좀 열심히 합시다. 10페이지. 페이지 22번에 2번 문제 풀고 넘어가 볼게.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은 기본에 충실하게 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당연히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고등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선택을 가지고 풀 수 있게 유도를 할 건데 많은 고등학생들이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좀 쉽게 풀려고 그 방법에 대한 소개도 하긴 할 테지만 선생님은 유리화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좋겠어. 갈까? 먼저 확인한다. 무턱대고 유리하지 말라고 했지. 한번 넣어보는 거야. 넣어봤더니 2차 더하기 1차야. 2차도 무한대, 1차도 무한대지만 결국엔 얘가 이기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2차의 무한대에서 1차의 무한대를 빼고 있는 거지만 얘가 나중엔 얘를 압도하게 돼. 그러니까 결국엔 얘 때문에 무한대, 얘 때문에 무한대. 잘 들어.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형태일 텐데 만약에 이 문제가 유리화를 해야 될 가치가 없는 문제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처음부터 차수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을 때 차수 차이가 없더라도 개수의 크기가 차이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예를 들게 아니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뭐하러 계산하냐 이거지. 어차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텐데 아니면 차수가 같더라도 개수가 다르면 이건 뭐하러 계산하고 앉아있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텐데요. 어차피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3x 아니야? 맞아? 이렇게 당장 내가 보고 있는 문제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일지라도 보자마자 어느 쪽이 더 크고 어느 쪽이 더 작은 게 구분이 확실히 가는 문제들은 비교 잘해. 차수가 어떤 다른 차수를 압도하고 있다거나 차수는 같더라도 개수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그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야. 양의 무한대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런 대신 볼래? 이 문제는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문제부터 분석을 잘해. 이거 1차의 무한대야. 차수로 따진다면 얘도 1차의 무한대로. 그런데 1차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1이야. 1차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1이고 그럼 얘하고 얘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속도가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거든. 맞아? 다만 여기에는 어떤 속도 이제부터 얘네들이 영향을 주겠죠. 똑같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무한대에 1차만큼의 루트까지 감안한다면 0.5차만큼의 무한대가 더해져 있고 여기는 0.5차만큼의 무한대가 빼져 있는 상태라는 거지. 증가하는 속도 자체는 같지만 얘네들 때문에 어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럴 때 선택하는 게 유리화라는 거죠. 모양 잘 보자. 일단 여기 첫 번째 풀이라고 적고 시작해볼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풀이야. 그래서 유리화 진행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분자의 유리화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래서 분모 쪽에 추가할 겁니다.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3x와 합차 공식에 필요한 식을 추가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분자총이 이제 유리화가 되겠죠. 유리하게 되면 누구에서 누구를 빼는 식이 만들어지지? x의 제곱 더하기 3x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를 빼는 식이 만들어지게 돼. 남게 되는 게 몇 x인데? 6x가 남게 되는 게. 그럼 아까 말했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모양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제부터 풀 수 있어. 왜? 1차의 무한대 더하기 1차의 무한대분의 1차의 무한대. 전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분모도 1차의 무한대, 분자도 1차의 무한대. 분모와 분자가 무한대가 되는 차수가 같을 때 최고차의 개수비가 정답이 된다. 개수비 루트 1, 루트 1, 6. 그래서 2분의 6을 정답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방법이고 나중에 이제 지금 당장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사람들마다 바로바로 적용시키는 걸 좋게 생각하는 강사들도 꽤 있더라고. 선생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완전 제곱식으로 가는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봐봐. 제곱근을 빼버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근호를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완전 제곱식 2차함수 표준형 맞을 때도 너무 많이 이용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뭐하냐? 절반의 제곱 4분의 9 있으면 되는 거죠. 다시 빼주면 그만이고 옆에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 만들어진 식의 형태는 어떻게 될 거냐면 누가 되느냐? 루트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에서 4분의 9를 뺀 것과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에서 4분의 9를 뺀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아니 x가 적당한 크기의 숫자도 아니고 잘 봐. 엄청나게 큰 수야. 거기다가 그냥 2. 얼마 정도? 2.25인가? 솔직히 여기가 2.25건 1억이건 10조건 뭐 상관없다고 그랬지? 중요한 건 거대한 숫자에다가 정말 티끌만큼 먼지 한 톨만큼을 빼고 있는 거.
빼고 있는 거. 그 말은 이 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어떤 식의 형태로 바뀌게 될 수 있냐면 이거 없다고 생각해서 이걸 그냥 완전적으로 빼버리는 거야. x 플러스 2분의 3. 이것도 그냥 빼버리는 거야. 이거 무시해도 되는 거야. 물론 완전 제곱식에다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빼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은 수긴 하겠지만 작으면 뭐해? 이게 거의 다 이 숫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99.99999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일 텐데 그래서 그냥 나와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x는 날아가고 뭐만 남게 돼? 2분의 3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6만 남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풀이를 보고 나중에 풀 때 원칙은 유리어로 푸는 게 맞지만 자 봐. 아 이거 어찌됐든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분의 3으로 나오겠구나. 완전 제곱식에 필요한 그 숫자만큼을 내보내면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뒤에 뭔가를 더하고 빼야 되긴 하겠지만 빼야 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테니까 이 제곱근은 결국 x-2분의 3에 한없이 가까운 수가 되겠구나. 그럼 x 플러스 2분의 3에 가까운 수에서 x-2분의 3에 가까운 수를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 얘네들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겠구나. 그렇게 해서 유리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완전 제곱식 형태만 이용해서 바로 정답을 유도할 수는 있다는 얘기지. 하지만 야 선생님 스타일이야. 선생님은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 걸 제일 좋아. 당연히 고등학생들이 선택해야지만 하는 방법. 선택해서 풀어야 되는 올바른 방법이 이거고 약간 변칙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풀이는. 근데 지금 미리 말하는 이유가 사람들마다 달라. 이 풀이를 항상 추구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봐서 우리 학원의 원장님하고 배성 선생님도 그러시려나. 아무튼 선생님 지금 소개했다. 이 방법 잘 기억하고 있다가서 하고 싶은 사람은 쓸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은 앞으로의 문제풀이 항상 기본적인 풀이에 포커스를 잡고 풀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23번 문제랑 22번 1번 문제는 과제로 잘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 24번 문제 지금 시작해보세요. 24번 선생님 미리 말할까? 정답률 꽤나 낮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률이 낮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x가 마이너스 1 들어가고 있다는 거. x가 엄청나게 작은 음수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풀고 있느냐 하지 못한 상태에서 풀고 있느냐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친구들은 자기가 보고 있는 이 x라는 숫자가 음수라는 걸 판단을 못해. x가 마이너스 무한대야 엄청나게 작은 음수라고. 그거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당연히 실수할 일이 없겠지만 먼저 해봐.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말했는데도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자고. 명심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사용한 x는 음수입니다. 음수야.
번째 실수. 그래도 어느 정도 수업 열심히 듣고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풀 수 있겠다 싶은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하는 첫 번째 실수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생각 없이 정답을 적는 친구.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아니야. 여기 더하기가 돼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가 음의 무한대거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양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리화가 필요한 문제야. 유리화가 필요한 문제가 맞죠? 자, 한번 설명 들어볼까? 설명 듣고 있는데도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집중해줘. 일단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칠판 보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 중에 1차와 상수 별 의미 없어. 얘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제곱하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면서 얘 양의 무한대. x에다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으면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플러스 음의 무한대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식의 형태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맞습니다. 동시에 여기 봐. 이거 개수 1이야. 여기도 개수가 마이너스 1일걸?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지금 개수는 1처럼 보이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겠다는 건 개수를 마이너스로 하겠다는 얘기랑 같다는 거죠. 차수도 같고 개수도 같으니까 이 문제는 정상적인 유리화 문제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유리할 거야. 유리하면 분자부터 빼볼까? 분자부터 빼버리면 이거 제곱한 거에서 뒤에 거 제곱한 거 x제곱을 빼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거 적어야 되겠냐. 분자 쪽 유리화 끝내게 되면 3x 플러스 2만 남게 될 거고 분모 쪽은 루트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 마이너스 x로 결정이 되겠죠. 그럼 아까 실수했던 친구들은 또 실수할 가능성이, 물론 처음에 실수했던 친구들은 여기까지 끌고 오지도 못해. 이게 음의 무한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유리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한 친구들은 또 실수를 하지. 뭐야? 왜 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지? 이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야. 무한대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형태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1차의 무한대 1차의 무한대 1차의 무한대. 그래서 결과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됐지? 됐나요? 여기서도 분모분자 누구로 나눠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은 분명히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이거 개수로만 따져볼래? 여기 1이야, 여기 마이너스 1이야, 1 빼기 1이야. 분명히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로 생각했는데 풀이면 또 이상하게 풀어가면 안 된다고. 이거 굳이 x의 개수로 따진다면, 무한대 개수로 따진다면 개수 얼마로 가야 되는 문제? 1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1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필기를 해줄 테니까 잘 받아주도록 하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누구로 나눌 거냐? 분모 분자를 최고창의 크기가 1차니까 1차로 나눌 건데, 나누는 거 잘 봐. 누구로 나눌 거냐? 분모 분자를 마이너스 x로 나눌 겁니다. 마이너스 x로 나눌 거야. 양수로 나눌 거란 얘기야. x가 음의 무한대 엄청 작은 음수니까 그걸 무한대로 나누겠다는 뜻의 마이너스 x로 나눌 거라고. 그럼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나눌 거 루트 하나 집어내니까 마이너스 x가 루트하고 들어올 때 제곱해서 들어가야 돼. 그럼 x 제곱이 되겠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로 될 거니까 x 제곱으로 들어가서 루트 1 더하기 x 제곱이 될 거니까 x분의 3에다가 x 제곱이 될 거니까 x 제곱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x로 나누게 되면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x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x분의 2. 그리고 선생님이 체크하는 모든 것들은 0에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 자, 두 번째 풀이 가볼까? 선생님이 추구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은 표현되어 있는 건 완전 제곱식으로 모두 풀이가 가능하거든. 그럼 두 번째 풀이 가보자고.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면 그만이야. 리밋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선생님 이거 바로 그냥 계산이 되지? x의 제곱 더하기 3x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 될 거야. 그리고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에 플러스 2 계산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남아있거든. 아마 저기 있는 제곱근 완전 제곱식 바꾸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 2분의 3, 4분의 9,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맞네요. 거기에 더하기 x 돼 있어. 그럼 완전 제곱식 뺄 준비하는 거 잘 봐. 여기서도 실수 많이 하니까. 선생님 설명 들어. 이거 이 녀석에 비하면 거의 없는 것과 거의라는 말도 아까워.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숫자야. 이게 얼마나 크니 얘들아? 이게 얼마나 큰 숫자야? 마이너스 만들면 여기에 마이너스 100만, 1000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억 뭐 엄청나게 작은 수가 들어가서 제곱이 될 거니까 거대하게 큰 양수가 된다는 거지. 거기에 이 4분의 1 뺀 거 뭐 의미 있겠어? 그러니까 잘 봐. 지금 박스 치고 있는 이 제곱근은 거의 비슷하다. 누구랑 비슷하냐? 루트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랑 별로 다르지 않다. 그냥 쟤랑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나도 비슷한 녀석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그냥 내보내도 된다. 내보내도 되는데 말했지? 내가 보고 있는 x 엄청나게 작은 음수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내보낼 때 다들 상상하고 있니? 이렇게 내보내는 게 옳다는 걸? 저렇게 내보내야 돼. 선생님이 숫자로 보여줄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시 굳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숫자로 쓴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긴 숫자 보고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생긴 숫자 보고 있는 거야. 음수의 제곱식을 보고 있는 중이라고. 근데 이거 어떤 미친놈이 이걸 마이너스 2라고 내보냅니까? 2로 내보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이 x가 음수라는 걸 잊지 말아라. 음수라는 걸. 그걸 내보낼 때 이렇게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이쪽에 뒤쪽에 대기 타고 있던 플러스 x는 그냥 안 건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썩 좋아하는 풀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교과서에서 원하는 풀이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올 거예요. 어떤 학생들한테 쉽게 다가오느냐? 선생님이 집중하라서 열심히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이거 왜 마이너스 x로 나누는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마이너스 x로 나눴는데 왜 갑자기 여기에 x제곱이 들어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음수라는 그런 인식을 제곱근과 같이 병행해서 생각하기 힘든 친구들이거든. 물론 연습을 반복하면 잘 되겠지만 일단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예 음수에 대한 신경을 안 쓰도록 문제를 바꾸는 방법은 이 x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작은 그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는 x를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여서 양수로 바꿔낸 문자를 t. 그래서
x에 대한 극한을 t에 대한 극한으로 바꿔서 풀겠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선택이야. 이거 자랑질하는 친구들이 하는 선택. 나는 시험 같은 거 필요 없어. 어차피 음수에 대한 인식 나는 정확하게 실수 안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 다 치환해서 풀 때 혼자 이렇게 푸는 방법 선택하는 친구들. 잘해도 돼. 분명히 그 음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그리고 편법. 편법이지만 그 편법 내에서도 내가 보고 있는 x가 음수라는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이도저도 자꾸 헷갈려 죽겠으면 자, 치환합니다. 이미 문제에서 줄식을 바꾼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t는 양의 무한대로 갈 테고. 자, 적어볼게. 루트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한다는 건 x에다 넣어놓겠다는 얘기지 얘들아? 여기 x에다가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 x에다가 전부 마이너스 t를 넣겠다는 뜻이야. 그럼 마이너스 t 제곱하면 t의 제곱 3x에다가 x에 마이너스 t 넣으면 마이너스 3t 그리고 플러스 2 x에다가 마이너스 t 넣어주면 마이너스 t. 믿어주세요. 지금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이 문제와 선생님이 바꿔낸 이 문제는 분명히 같은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훨씬 더 풀기가 쉽겠지. 이제부터 음수에 대한 고민을 1도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바로 유리할게. 분자와 분모에 이거 더하기 t를 곱하게 되면 분자 쪽은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에서 t제곱 뺄 거니까 마이너스 3t 플러스 2만 넣게 될 거고, 분모 쪽은 방금 유리할 때 사용했던 그 무리수 이거 추가해주면 되죠. 그랬더니 1차의 무한대, 1차의 무한대, 1차의 무한대. 그래서 1차의 개수 루트 1, 1차의 개수 1, 1차의 개수 마이너스 3으로 결론을 지어주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풀이야. 교과서에서 문제집에서 좋아하는 풀이, 제일 많이 보여주는 풀이가 되고, 시원 없어도 풀 수 있는 능력 되는 친구들을 이렇게 푸는 거 선생님이 말이지 않겠어. 그리고 이것도 썩 좋아하는 풀이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굳이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을 여기서 풀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렇게 풀되 마지막에 내가 보고 있는 그 수가 음수라는 것에 대한 인식 끝까지 잊지 말고 제대로 내보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자, 필기 해 놓으시고, 필기 끝낸 친구들은 25번에 뭘로 갈까? 25번에 1번 가볼까요? 25번에 1번. 말 너무 복잡하게 전달한 거 아니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풀기에 제일 좋은 선택은 세 번째 풀이가 맞습니다. 옆에서 왜 너는 자꾸 음수 구별 못하냐, 음수인데 왜 자꾸 루트 안에다가 음수 쳐놓고 앉아있냐 이렇게 말해봤자 뭐해. 이미 지금까지 해왔던 게 부족한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예 음수에 대한 신경을 처음부터 안 쓰도록 치환해서 풀자고. 나쁜 선택이 아니니까. 바보들만 하는 선택이 아니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원래 해야 될 선택이 이 풀이야. 다만 그거에 대한 자신 있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풀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던 거고. 극한 연산 기본의 기본 계속 말했다. 처음에 일단 대입해봐라. 대입해서 결과 구했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온다. 그럼 그게 함수값이 동시에 극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대입은 해봤는데 갑자기 모양이 0분의 0이 나와.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오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와. 또 어떨 때 무한대 곱하기 0의 형태가 나와. 이렇게 대입은 했지만 바로 뭐라 정답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상황에 맞는 풀이 방법을 적용을 하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는 분모 분자의 최고차의 크기를 보고 0분의 0일 때는 분모 분자에 숨어있게 될
그 0으로 만들어준 인수를 찾는 노력에 집중하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유리화라든가 차수 비교를 통해서 빨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지. 그거에 맞게 무한대 곱하기 0도 마찬가지.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자, 갈까요? 일단 넣어보라고 했지. 넣어봐. x 3제곱은 분모 어디로 가니? 0으로 가고 있지? 그럼 여러분들 0분의 1 어디로 가고 있어? 0분의 1 어느 쪽으로 가고 있게? 대답 나와야 되는데 0분의 1은 어디에 가까웠어? 0분의 1 아무도 대답 안 해? 0분의 1 누구에 가까워지고 있어? 극한은 없지만 대답해봐. 엄청 작은 수분의 1 엄청 0에 가까운 수분의 1 선생님이 원했던 대답이 질문이 좀 엉터리였나? 극한 없는 건 맞아. 없어? x-3분의 1은 여러분들 분수함수 기억나지? y는 x-3분의 1 점근선 x는 3 점근선 y는 0 k값 양수니까 1방향과 3방향에서 점근선이 그려져요. 사각선이 그려지게 되고 질문은 x가 3으로 가고 있다면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 모르겠는데 3으로 가고 있다잖아. 그럼 3으로 가고 있으면 그래프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양의 무한대 어떨 때는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기대했던 대답은 이게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극한은 없어. 무한대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x가 3에 가까운데 3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양의 무한대. x가 3에 가깝긴 하지만 3보다 정말 조금이라도 작은 3에 가까운 수였다면 분모가 마이너스 0을 향해 가고 있을 테니까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는 중이겠죠. 그래서 얘들아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이 절실하게 요구가 되는 단원이기도 해. 그래프 보면서 y값 대답해도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이거는 3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4분의 1이네 4분의 1 빼기 4분의 1이면 얘는 0으로 가고 있는 중. 그래서 극한계선 항상 먼저 대입을 해봐라.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보고 판단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은 무한대 곱하기 0의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방법 선생님 필기 뭐 멋들어지게 한 적 없지? 그냥 모양 바꿔주세요. 모양 바꾸라고 하면 딱 보이는 게 뭐야? 통분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통분 해볼게. 통분한다. 4 곱하기 x 플러스 1로 공통분모 통분이 되겠지? 이쪽으로 4 들어가고 이쪽으로 x 플러스 1이니까 4에서 x 플러스 되면 3-x인가? 4에서 x 플러스 1을 뺄 거니까 3-x네. 3-x 마이너스 붙이면 x-3으로 통분 되겠네. 한 번 더 적을까? 분모는 x-3 곱하기 x 플러스 1의 4배에다가 분자는 마이너스로 묶인 x-3.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 곱하기 0의 형태를 그냥 별거 아닌 방법 통분 가지고 해봤더니 꼬라지가 요 녀석들 때문에 0분의 0의 형태로 바뀐 거 아니냐고. 0분의 0 풀이 방법 이미 알고 있잖아. 거기다 인수분해까지 이미 돼 있잖아. 그래서 약분해주면 그만인 거지. 왜? x가 3이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닐 거고 0이 아닌 수들이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약분이 허락이 될 거고. 그래서 나머지에다가 3 집어넣어주면 3 집어넣어주면 4, 16분의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0분의 0의 형태는 없을 테니까
자, 한 번 더 해주세요. 27번 문제 한번 시작해볼래요, 얘들아? 27번.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첫 번째 보이는 x분의 3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지? 근데 0이 플러스 0이었다면 양형무한대. 만약에 0으로 가고 있는 게 마이너스 0으로 가고 있다면 음행무한대. 어쨌든 무한대로 가고 있는 식인 게 맞아. 모양 바꾸자. 별거 없어. 이거 통분도 해보고. 선생님이 머리로 계산은 잘 안 되는데 통분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면 유리화도 해보고. 간다. 먼저 통분만으로 될지도 모르니까 해볼게. 통분하면 2 루트 x 플러스 4분의 2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한 번만 더 보기 좋게 적을까? 리밋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2 곱하기 x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4가 되어 있는 거고 분자는 이거 그냥 꼭 하지 말자. 서로 묶을게 그냥 4에 2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4로 만들어. 여러분들은 결국 이 문제를 풀고 있던 중이었던 거지. 맞아? 이렇게 된 식을 보고 있는 걸 한번 해볼까 근데? 0 집어넣을게. 뭐라? 얘 때문에 얘 0으로 가고 있네. 0 집어넣을게. 0 집어넣으면 여기까지 그대로 0 집어넣으면 이거 루트 4 2 빼기 2니까 얘 때문에 얘도 0으로 가고 있는 중. 결국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0분의 0의 형태를 보고 있다는 거지. 맞아? 그 0분의 0 풀이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뭐? 빨리 뭐부터 찾기? 인수부터 찾기. 맞아. x에다 0 넣었을 때 분모 분자가 왜 둘 다 0이 되는지 알아? x란 인수 때문이야. 정확히 말하면 x-0이란 인수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긴 인수 때문이야. 얘는 이미 분모 쪽에 파일이 지워달라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분자 쪽 여러분들이 당장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분자 쪽 어딘가에도 이렇게 생긴 인수가 있다. 그래서 유리화가 필요하죠. 자, 그럼 일단 하나도 안 할 거야. 이것도 약분 나눠 냅둔다 그냥. 2 x의 루트 x 플러스 4에다가 여기 어딘가에 숨어있을 x라는 인수를 찾기 위해서 얘 더하기 얘만큼의 유리화를 진행을 한다는 얘기. 그럼 분자는 이제 유리화가 되면 앞에 거의 제곱 4에서 뒤에 거의 제곱 x 플러스 4를 뺄 거니까 지우게 되면 마이너스 x만 남게 되는 게 맞지. 이렇게 유리화가 됩니다.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0분의 0이 나왔느냐? 바로 얘네들 때문이었던 거야. 얘네들 때문에. 그럼 이제 더 이상 0분의 0의 모습은 없을 테니까 대입만 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0 집어넣는다. 2 0 집어넣으면 0 더하기 4 루트 4 2 0 집어넣으면 2 더하기 루트 4 2 더하기 2 4에다가 집어넣기. 이거 집어넣을 거 없네? 그냥 마이너스 4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진짜 별거 없어. 내가 풀고 있는 문제가 지금 배운 4가지 유형.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정립해놔. 차수 비교, 인수 찾기, 유리화하기, 이거 적당히 변형하기. 적당히 변형이라는 말 안에는 보통 통분, 그 통분 이상의 것이라면 유리화가 필요할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모양을 바꿔주면
이거 모양 바꿔주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돼. 이 모양 바꿔주면 보통 이런 모양으로 많이 나와. 물론 선생님이 100% 그렇다는 말은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형태들로 많이 전환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전환되면 풀이 방법 맞게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를 간단하게 하시고 이제 다음 어떻게 보면 활용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잖아. 일단 넣어봐야지 내가 보고 있는 모양이 무슨 모양인지 알지. 그래야지 어떻게 풀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니까. 올바르게 해석 잘 해주길 바래. 넣어봤으면 여기까지 찾았겠지. 분모 0이네. 분모 0으로 가고 있네. 근데 이상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 수는 보통 정답이 없어야 정상이야. 세상에 분모가 0인 수가 어디 있다고.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분모가 분명히 0으로 가고 있는데 정답은 Q라고 하는 녀석이 있대. 저렇게 Q라고 지정됐다는 건 어떤 특정 상수가 정답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로 표현이 된 거거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수렴한다? 방금 배웠어. 분모가 0인 경우에 수렴하게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방금 배운 게 아니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사실 방금 전에 배웠던 걸 쓰고 있었던 것 뿐이고. 자, 선생님 수업 순서대로 잘 진행을 따라와. 얘 0으로 가고 있는 거 확인하는 게 첫 번째. 0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얘 극한으로 나왔어. 극한으로 나온다는 건 수렴하고 있다는 판단. 두 번째.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극한이 있다? 그래서 내려야 되는 최종 결론. 분자도 일단은 어디로 가고 있을 것이다? 0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아니, 일단 응의 형태, 0분의 0 형태를 만들고 나면 우리 지금까지 뭐 했어? 분모분자 0이 되게 해주는 인수 제거한 다음에 나머지 인수에다가 숫자 대해서 정답을 찾았던 거 아니야. 그렇게 0분의 0의 형태가 돼야지만 극한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 분모는 0으로 가고 있는데 분자가 0이 아닌 다른 수로 간다? 이거 무조건 발산이야. 이렇게 문제가 원하는 어떤 특정 상수의 값이 나올 턱이 없다고. 이런 모양.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기가 수렴하는 결과를 받게 해주고 싶다면 분자도 0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이 문제를 해석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다시 x에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0으로 가. 그런데 극한이 있대. 극한이 있기 위해서는 이 0으로 가는 이유만큼이나 문제에도 똑같이 0으로 가는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를 할 거야. 분자 쪽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p. 이거 0이 돼. 그래서 p가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p가 3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남는 식이 뭐냐? 분자 쪽에 남는 식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라는 식이었던 거고,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인수분해 여러분들 선택하겠네. 조립제법으로 갈지 뭘로 갈지 모르겠는데 이미 x에다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0이 되도록 설정이 됐다는 거. 이거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받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제일 편한 건 속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조립제법이겠지 얘들아? 선생님 대신 한 방에 만든다. x랑 곱해서 1x의 세제곱 만들려면 x의 제곱 필요해. 그리고 보나마나 상수항은 여기 3이 됐어야 될 테고. 2차 찾으러 갈까? 2차 x제곱이 여기 몇 x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x제곱이 된다는 건 여기 몇 x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2x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겠죠? 아까 말했던 첫 번째 표현은 이거야. 3차, 2차, 1차 상수항 가지고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0이 되도록 설정했으니까 분명히 x 플러스 1이라는 예수를 받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찾는 게 제일 속편하고. 그래서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인수로 가는 녀석이 된다. 그래서 따라서 이 문제는 리밋 x가 마이너스로 간대요. 혹시 분모 이수는 제대로 못한 친구들 없겠지? 분자 인수분해한 게 이거였죠. 그래서 왜 분모 분자가 0분의 0의 형태로 나왔느냐? 얘네들 때문이었다는 거지. 그래 지우고 난 뒤에 나머지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만 넣어서 마이너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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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서 계산해주면 정답이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개념 얼레벌레 흘려듣지 말자. 분모는 0으로 가고 있는데 극한이 있다.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이 있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 일단 분자도 0으로 보내자. 그래야 0분의 0의 모양이라도 돼야 극한이 나올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0분의 0의 형태 말고는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절대 수렴하는 값을 받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 그게 이 문제풀이의 핵심이에요. 그럼 P는 3이었던 거고 Q가 극한에 대한 정답이었으니까 얘가 Q가 되는 거였겠네 문제는. 그래서 정답은 3번인가 봐요. 자, 일단 넘겨서 되게 문제 풀면서 쉽지 않다는 느낌 드는 경우들 많을 테니까 그렇다고 뭐 선생님이 또 다 풀어주고 싶진 않아. 여러분들 일단 먼저 고민해서 풀어오는 시간 갖도록 해. 그 다음에 뭐 해볼 거냐면요 31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 31번 시작해보세요. 얘들아 31번이랑 34번 두 문제만 더 하고 다시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나? 이거 보자마자 먼저 통분부터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그래서 하나의 분수로 합쳐놓고 판단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으로 시작하고 있길 바라고. 말을 좀 바꿔야겠다. 계속 같은 유형만 시켰구나. 31번 끝낸 친구들은 34번 하지 말고 33번으로 하고 쉬도록 할게. 31, 33 이렇게 풀고 쉽시다. 자, 시작해볼게 얘들아. 일단 통분 먼저 생각하지 못했어도 좋아.
넣었더니 분모 0으로 가. 분모 0으로 갑니다. 그럼 0분의 A 이상한수, 0분의 B 이상한수. 선생님이 이런 모양 돼야지만 정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A도 0, B도 0인가? A 0, B 0이면 잘 들어. 한번 말해볼까? A가 0이면 이거 얘들아 얼마게? 정확하게 대답해 줄게. A가 0이면 이거 결과 얼마지? 1번 말이 안 된다. 2번 정답이 있다. 정답이 있다 말이 안 된다. 정답이 2천. 왜? x에다 2를 넣고는 있지만 사실 2에 가까운 수를 넣는 거였지. 그럼 분모는 0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닌 수분에 깔끔한 0이라면 이러면 어때? 분자가 그냥 0인데 이건 0으로 가고 있는 거고 얘는 그냥 0이니까 0이야. 이것도 그냥 0이야. 그럼 이런 정답 나올 턱이 없어. 0 빼기 0일 텐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그래서 이 분모 0으로 가고 있는 걸 한 대 합쳐서 계산을 하자는 거지. 일단 모양이라도 좀 편하게 보니. 그리고 우리 혹시 여기 지금 앉아서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이쪽 분모 분자에 2 플러스 x만 곱하면 통분이 된다는 사실 모르는 친구 있을까봐 미리 말해. 2 플러스 x만 곱해주면 자연스럽게 4 마이너스 x제곱으로 통분이 되죠. 그리고 어차피 필요한 것 같은데 인수분해 미리 해놓을까? 통분 끝났어. 그럼 이쪽에 2 플러스 x가 들어갈 거니까 2 플러스 x라면 2a 플러스 2x에다가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다시 선생님은 지금 왼쪽 분수의 분모 분자에다가 2 플러스 x 곱해서 통분한 것밖에 없습니다. 되니? 그럼 이제 이게 1이 나오길 바란다며. 그나마 좀 보기가 편해진 게 분모 분명히 얘 때문에 0이거든. 이게 지금 0으로 가고 있어. 그럼 순서 잘 봐. 분모 0으로 가고 있네. 극한이 있길 바란다고. 분모가 0으로 가는 분수가 극한이 있으려면 분자 당연히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분자에다가 x에 2 넣었을 때 분모에 2 넣었을 때 분모 0으로 갔던 것처럼 분자에다가 x에 2 넣었을 때 그러니까 2 넣었을 때 2에 2 넣었을 때 4 빼기 b 빼기 b 더하기 4가 얘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분모만 0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이런 답이 나올 가능성이 정말 약간의 희망이라도 생기는 거니까. 저 EX 아니죠? 선생님 어디 잘못했어? AX. 땡큐. 여기가 4a가 되는 건가? 고마워. 2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2니까 4a 마이너스 b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결론 b는 4a랑 같아야 한다. 그래야 분자도 0으로 간다. 분모만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분자도 0으로 간다. 그지? 그래서 일단 0분의 0이라고 하는 세팅은 끝내는 거야. 0분의 0이라는 모양이 세팅이 되면 이제 진짜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그래서 이제 진행할까? 가자. b 대신 4a를 넣을게. 암산할 거니까 그냥 바로 봐. b 대신 4a를 넣게 되면 ax 마이너스 4a 더하기 a니까 ax 마이너스 2a ax 마이너스 2a를 a로 묶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누구 때문에 자꾸 0분의 0이 나오고 있었던 거냐? 얘 때문이야. 얘 때문에 약분시켰지만 지금 크기 다르니까 마이너스 1 남겨놓는 거 잊지 말고. 그래서 정답은 2 넣었을 때 4분의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a. 그런데 문제가 그 정답이 1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결론 A는 마이너스 4. A가 마이너스 4였다면 B는 마이너스 16이 되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A 값, B 값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였던 거지. 곱하고니까 64가 정답이었겠어.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하고 좀 더 쉬자. 33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필기부터 먼저 깔끔하게 해놓고. 순서 명심해서 잘 생각해. 33번도 미리 말해. 분모 영로가 그런데 극한이 8분의 1이 있어야 된대. 분모가 0인데 세상에 8분의 1이라는 정답이 나온다고? 이유는 딱 하나. 분자도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해놓고 풀이를 시작하는 거야. 다들 알다시피 세상에 분모가 0인 분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도 정답이 나온다는 건 분모만 0이 되는 게 아니다. 분자도 신나게 0으로 같이 가고 있었다는 이유였던 거지. 자, 과정 문제 시작해볼게. 그러기 전에 또 실력 부족한 또 몇몇 친구들 여기서 또 뭐 놓치고 있는 거 있을걸? 이게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풀이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도 놓쳤을지도 모르겠어. 문자의 개수 줄이는 거야. 문자 바꿔치기 해서 선생님 어차피 국어 선생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문자 바꿔치기 해서 문제 풀고 있는 문자의 개수 줄여주는 거. 수학에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도 간다? 아까 했던 얘기 이제 생략한다. 분모 0으로 가? 그런데 극한이 있다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분자도 이 분자도 x에 2 넣었을 때 루트 2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0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분모처럼 분자도 0이 돼서 일단 정답이라도 나올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여기서 제곱근 쓰였다고 망설이지 말라고요. 문자 바꿔치기에 b 대신 루트 2 플러스 a 넣어도 된다는 걸 적용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b 대신 집어넣을게. 그럼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b 대신 루트 2 플러스 a. 그럼 이제 진짜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 분모에 x에 2 집어넣으면 0 돼. 분자도 분자에 x자리에 2 집어넣어주면 루트 2 플러스 1에서 루트 2 플러스 1 빼는 거가 0이 돼. 그래서 0분의 0의 모양을 만들어놨어. 왜? 이렇게 색이 정답이 나오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럼 이제 남은 건 0분의 0 만들었으니까 0분의 0 풀이한 거 있지만 인수 빨리 찾아서 제거해야 돼. 지금 이 문제는 어떤 인수를 빨리 찾아야 되느냐? x-2라고 하는 인수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되겠죠. 분모는 보이네. 좀 이따 지우기만 하면 되겠어. 근데 분자가 안 보여. 그래서 유리화를 하는 거야. 맥락 없이 그냥 루트만 보이면 유리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 했지? 루트가 있어도 유리화가 필요 없는 문제가 있어. 지금은 유리화가 필요해. 그럼 유리화 바로 진행할게. 이거 플러스 이거 하면 x 플러스 a에서 2 플러스 a를 뺄 거니까 유리화 끝내면 x-2만 남게 될 거고, 그 유리화 때문에 추가했던 식 분모에다가 까먹지 말고
추가해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누구 때문에 자꾸 0분의 0이 나왔던 거냐? 얘네들 때문에. 자, 나머지에다 2 집어넣을까? 2 집어넣으면 루트 2 플러스 a 더하기 2 플러스 a, 루트 2 플러스 a니까 2 루트 2 플러스 a분의 1이 정답이고 그 정답이 8분의 1이길 바랬던 거. 그러니까 얘가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있는 거 16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14. a가 14였다면 b는 루트 16이 되는 거니까 b는 4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다. 18이 정답인가? 4번이네요. 우리 조금만 더 쉬었다가 한 타임만 더 하고 수업 좀 여유있게 끝내도록 할게. 일단 두 번째 타임들 수고들 많았다. 누군데? 임주라고? 눈만 보면 엄청 편한 생이야. 별로 짱이구나. 이거 뭐야? 치즈케이크? 저 제가 배웠어요. 아 진짜? 아니요? 누군데? 인사는 해야지. 누가 놓은 거야 이거?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거 들어왔나? 이거 누가 놓은 거야? 어? 아, 아 진짜? 이거 잘 먹을게. 자 그럼 12페이지 볼까요? 12페이지 37번으로 한번 계산을 시작해 볼게. 37번. 자, 쌤과 같이 하자. 문제 잘 봐.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찾아라. 먼저 가의 설정부터 보자. x가 무한대로 간대.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걸 한번 대입한다 생각하고 그 리미트 옆에 붙어있는 분수식에다 한번 집어넣어보자고. 분모가 x제곱이야. 그럼 분모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무한대로 가고 있어. 몇 차에 무한대? 2차에 무한대. 그런데 극한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된대? 극한이 있어야 되는데 극한이 얼마 나온다니? 2가 나온대. 그러면 분모가 지금 보는 것처럼 분명히 2차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게 최종 결론이 2가 나와야 된다는 건 분자도 몇 차에 무한대였다는 얘기야? 분자도 2차에 무한대였다는 얘기고 2차의 개수가 얼마였다는 얘기죠? 2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분모가 2차인데 분자가 3차면 말이 되겠어? 2차분의 3차는 무한대야. 발산. 근데 지금처럼 2에 수렴한다는 건 분모가 2차였던 것처럼 분자도 전체적인 크기는 2차였다는 사실. 그럼 이 fx가 당장 거슬리는 3차를 지워줘야 되는 거겠지. fx에 3x의 세제곱이 있어서 3차가 사라지는 거. 그리고 이제 남은 2차로 개수의 비율이 2가 되도록 맞춰주면 되겠지. 그러면 뒤쪽에 있어야 되는 1차항과 상수항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첫 번째 조건에서는 얘를 3차항 지워주고 2차항의 개수가 2가 되게 해서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1분의 2가 되게 해주는 조건으로 정답을 맞춰주면 그만인 거니까 얘하고 얘는 사라지는 거고 얘들아. 그럼 이렇게만 있으면 A, B가 누가 되거나 말거나 첫 번째 극한은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극한 찾으러 가자. 두 번째 극한은 X가 0으로 간다네? 어라? 분모 0으로 가고 앉아있네? fx 대충 찾았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까? 3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이것도 2가 나오길 바란다잖아. fx 찾은 모양 집어넣었어. 그럼 또 확인해볼게. 분모 0으로 가는 거 확인하는 게 첫 번째. 극한이 있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분모 0으로 가는데 극한이 있다? 그럼 분자도 0으로 간다. 누구? x의 0
0 넣었을 때 0, 0, 0 B도 0으로 간다. 아, B도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안. B는 0이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으러 갈까? 얘들아, B에다 0 집어넣으면 진짜 내가 찾고 싶은 X라는 인수가 만들어져. X라는 인수가 상수항이 0이 돼버리면 모든 항들을 X로 묶을 수 있게 된다고. 그럼 이렇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0분의 0이냐? 얘네들 때문에 지워주고, 이제 남은 거죠. 정답만 0만 집어넣어주면 정답 나오겠네. 0 집어넣어주면 0, 0 더하기 A. 그걸 문제에서는 2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래서 A는 2, B는 0이라고 말해주면 돼. A에다 2 넣고 B에다 0 집어넣으면 fx 찾은 거죠. 찾은 fx에다가 마지막 질문 1만 넣어서 f의 1값 여러분들이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9번 문제 난이도 간만에 상으로 나온 것 같은데 한번 39번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 볼래요? 선생님 문제 옮겨 적을 동안만. 여러분들이 흔히 놓치는 실수하지 않게 미리 말할까? fx는 다항식이라고 문제도 못했다. 다항식이야. 다항식이니까 루트가 누가 쓰일 리 없어. 분수식일 리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몇 차인지는 모르지만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다항식이야. 그 다항식 중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많은가 보지. 그 중에 차수가 제일 낮은 fx를 찾아서 이걸 만족하는 제일 낮은 차수의 fx를 gx라 부르고, 그 gx에다가 3 집어넣은 게 얼마인지를 찾아달라는 문제네. 차수가 제일 낮은 거 찾아달랍니다. 이따가 40번 문제 지난 시간처럼 한 명씩 선생님 랜덤으로 한번 물어볼게. 좌측, 우측, x가 접근하고 있는 방향 함수의 그래프 적응해서 잘 읽어낼 수 있고, 그 x의 방향으로 그래프가 접근할 때 그 그래프가 향하고 있는 y 값은 어디인지를 대답하는 문제. 정말 기본 문제라 우리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어떤 누구도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안 돼. 자, 선생님 같이 해석해보자 얘들아. 7번 보세요. 분모 0으로 가네? 극한 있어? 분모 0으로 가네? 극한 있어? 그럼 분자도 x에 1 넣었을 때 0이 돼야 될 거고, 분자도 x에 1 넣었을 때 0이 돼야 돼. 그 말은 이 두 종류의 극한 모두 0분의 0의 형태가 돼야 그나마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결국 최종적인 해석은 fx는 x-1과 x-2라고 하는 인수를 반드시 갖고 있다. x-1도 있어야 돼. 첫 번째 극한 해결하고 싶으면 x-2도 있어야 되고, 이 상태에서 우리 차수가 제일 낮은 거 찾고 싶은 거잖아. 그 첫 번째. 지금 찾은 것 중에 제일 가능성이 높은 차수 낮은 함수는 2차 함수.
알겠지? 그럼 fx가 어떻게 생긴 식을 말하는 거냐? 얘들아, fx는 2차 한계수만 감춰놓고 x-1과 x-2를 동시에 갖고 있는 식.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갖고 있으면서 2차식이 되게 해주는 방법은 이거죠. 그래서 우리 좀 난이도 있는 문제니까 생략 없이 가보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자, 그래서 할까? 액마일 0분의 0이 되는 이유 제거하고 나머지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a. 그걸 이 문제는 정답이 마이너스 1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거든. 그래서 a가 1이 돼야 됩니다. 2차식 형태로 주어져 있는 fx를 가지고 얘를 만족시키려면 2차 한계수가 1이 돼야 되나 봐. 그럼 오른쪽부터 가볼까? 리밋 x가 2로 갈 때 x-2분의 a의 x-1, x-2. 이거는 x-2 때문에 0분의 0이 되는 거였으니까 지우고 나머지에 2 집어넣으면 정답은 a가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는 그 정답이 3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어. 그럼 a가 이번에 3이 돼야 된다네. 말이 안 되잖아. 2차식일 때는 2차 한계수를 감춰놓고 이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2차식으로 예를 들 때는 이걸 만족하려면 fx의 2차 한계수가 1이 돼야 돼. 이걸 만족하려면 fx의 2차 한계수가 3이 돼야 된대. 어떨 땐 a가 1이고 어떨 땐 a가 3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2차식으로는 도저히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아니 한 문제를 푸는데 a 값을 내 맘대로 막 이때는 저거 썼다 저때는 저거 썼다 그런 게 어딨어. 안 되는 거죠. 제일 낮은 차수가 2차이기 기대했지만 2차로는 지금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서 이제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한 차수를 늘리겠습니다. fx가 3차식입니다. 그 말은 fx가 3차식 설정하는 거고 또 잘 봐. 일단 액마일과 액마이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3차식이니까 1차만 더 있으면 되거든. 그 1차를 여기다가 a를 잡는 게 아니라 여기 붙어야 되는 1차를 ax 더하기 b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이게 공통인수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3차식의 설정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나요? 액마1, 액마2 해놓고 3차 한계수 a로 잡아놓고 여기에 1차 붙은 상수만 이렇게 잡는 건 어때? 이것도 낫지 않아? 이렇게 잡아도 돼. 근데 이렇게 잡는 것보다 이쪽 한식에다가 그냥 내가 표현해야 되는 3차 계수와 아니면 그 전체적인 3차식의 모양을 한 방에 설정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 그럼 공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거 이제 계산한다. fx 자리에 이거 넣어서 그럼 잘 따라와. x-1 약분해서 지워버리고 나머지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다가 1 집어넣어버리면 a 더하기 b. 그게 첫 번째 극한의 정답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고 이거 집어넣을게. 이건 x-2가 지워진 상태에서 남은 식에다가 2 넣어주면 되는 거죠. 2 넣어주면 1, 2 넣어주면 2a 플러스 b. 이게 두 번째 극한의 정답 3이 되면 된다는 뜻이었겠지. 그럼 이거는 정답이 나오겠네요. 연립방 정식으로. 방사할까? 이거 a 플러스 b가 1인 거니까 계산하면 a가 2, A가 2, B가 1, 마이너스 1, A가 2, B가
마이너스 1로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알겠어. x-1과 x-1을 공통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다항식 fx에 물론 차수가 제일 낮은 건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한의 차수는 2차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거 맞아. 그런데 이 2차로는 이 두 개의 극한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공통 2차 계수가 나오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였던 거라 차수를 좀 더 늘린다는 거지. 차수를 늘린다는 말은 곧 변수의 개수를 늘린다는 말이거든. 변수 하나를 가지고 동시에 두 개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변수 두 개를 이용해서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연립방정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거야. 물론 3차보다 더 높은 차수 4차, 5차로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거야. 근데 지금 원하는 건 가장 낮은 차수를 원했던 거니까. 자, 마무리 갈까? 그래서 fx가 그나마 제일 낮은 차수를 할 수 있는 게 3차일 때 3차식은 누구냐? x-1과 x-2와 2x-1로 구성되어 있는 3차식인데 이렇게 3차식이 설정이 되면 이 극한계산도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생긴 극한계산도 사용이 될 수 있는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졌다. 이게 지금 얻을 수 있는 최소 차수의 fx, 그걸 문제상 gx라고 부른다고 했던가? 만족할 수 있는 fx 중에 차수가 제일 낮은 fx를 gx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게 gx야. 이제 여기다가 3만 넣어주면 정답이 되겠지. 3 넣어주면 2, 1, 5, 2, 1, 5 10을 정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정답은 10. 자, 필기 해놓을게요. 다항식이기 때문에 차수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거야. 문제도 만족하는 차수를 가지고서 경우는 많을 테니까 제일 낮은 차수 2차부터, 만약에 1차도 가능하면 1차부터, 그 다음 안 되면 2차, 2차 안 되면 3차. 어쨌든 만족할 수 있는 많은 fx의 식 중에 차수가 제일 낮은 걸 찾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직접 찾아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였겠죠. 자, 이런 말했듯이 자, 한 번에 다 멋진 대답들을 하자고. 틀린 대답 하지 말고 40번에 1번 현성이 2가 정답이 맞네요. 2번 준성이 얼마? 준성아 40번에 2번 문제 3이 정답이죠. 마이너스 2의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2를 향해 가고 있는 그래프는 그 y값이 저 위에 표현되어 있는 까만 점 3을 향해 가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자, 민우 3번 마이너스 1 정답 맞고요. 그 다음 준기 4번 마이너스 1 정답 맞고, 그 다음 명균이 5번 발산이라고 말해주면 되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발산이라고 말해주면 되죠. 그 이유는 현상이가 말했던 1번 정답과 준성이가 말했던 3번 정답,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달라. 그 말은 일정한 값으로 향하는 값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발산이 맞죠. 그 다음 세은이 6번 수렴. 극한을 조사하는 거니까 수렴한다면 그 극한도 얘기를 해야 돼. 얼마? 마이너스 1에 수렴한다라고 말해주는 게 가장 좋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 2번, 4번 정답처럼 민하고 준기가 말했던가? 좌극한, 우극한 모두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다면 수렴하고 있는 게 맞아. 자, 그 다음 43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43번. 자, 시간 얼마 없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줘. 43번 시작해봐.
풀 수 있는 치료 있는 친구들은 아마 fx 때문에 힘들진 않겠지? 오른쪽 옆에 곱해져 있는 f1-x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자, 연습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 잘 따라와. 먼저 이거부터 해결해 볼게. 1의 오른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1의 우극한. 그럼 1의 우극한이면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뭘 봐야 되느냐? x가 1로 가고 있는 걸 봐야 돼.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봐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지금 x값이. 그렇게 x값을 대입하면 y값, 대입하면 y값, 대입하면 y값, 대입하면 y값. 1에 가까운 수를 넣고 넣을 때마다 y값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y가 올라가는 거 맞잖아. y값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를 말하는 거니까 y값 점점 커지고 있어. 어디까지 커지고 있느냐? 여기를 향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정답은 1입니다. 1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 다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y값을 읽어내는 거야. y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거다. 그래서 1. 자, 그럼 이제 전부 모든 친구들이 다 집중해야겠지? 이건 다들 힘들어할 만한 이유가 되니까 잘 들어봐. f에다 뭘 넣어야 되는데 이번에 좀 다른 걸 넣어야 된대. 이걸 넣어야 되는데 이거. 한 방에 그냥 1보다 조금 큰 수 넣는 게 아니라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먼저 따로 계산해. 이거 어디로 가느냐? 해볼까? 1로 가고 있대. 1로 가고 있대. 그럼 얘는 1 빼기 1로 가고 있는 거니까 0으로 가고 있는 수. 선생님 1 플러스인데요 1이 아니고 그건 나중에 하자. 일단 어쨌든 1 근처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1 근처로 가고 있는 수를 대입하면 얘는 0 근처로 가겠지. 이제 혹시 궁금한 친구들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이걸 궁금해하면 되는 거지. x는 1보다 사실 어떤 수? 조금 큰 수야. 그럼 얘들아 1에서 1을 빼면 0은 맞지만 사실 얘가 1보다는 조금 더 큰 수거든. 그럼 1 빼기 1보다 조금 더 큰 수는 0으로는 가고 있지만 0보다 어떤 수일까? 0보다는 조금 작은 수겠지. 다시 정확하게 1 빼기 1이면 0이야. 그런데 이거 내가 등호 쓰고 있는 거 아니잖아. 뭐하고 있는 줄 알아? 1 빼기 1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크단 말이야. 1보다는 조금이라도 커. 물론 이게 더 000이 붙겠지만 중요한 건 이 결과가 얘들아 진짜 0에 가까워지는 건 맞아. 하지만 확실한 건 음수라는 거지. 음수. 0보다 작은 수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야 요거. 됐나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은 f에 집어넣는 수가 아까는 집어넣는 수가 그냥 x였으니까 1 플러스로 하면 됐지만 지금은 f에 집어넣는 수가 0 마이너스.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0의 좌극한 방향을 읽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거 따라 그래프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네. 이렇게 y값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겠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 거냐? 2를 향해 가고 있겠죠. 중요한 건 이 f에 집어넣을 수야.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고지고대로 x를 집어넣으면 x가 가고 있는 크기를 대입하면 그만이겠지만 이 f는 x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1-x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x가 1 플러스일 때 1-x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찾고 그 가고 있는 수를 다시 f에다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이게 여러분들한테 아직 말은 안 했지만 합성함수의 극한이라는 녀석이야. 합성함수의 극한. 합성함수의 극한이라는 말보다 계산하는 방법을 알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이런 유형 문제 또 있으면 좋겠는데 한 문제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없나? 얘들아 시간 좀 걸리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할게.
한 문제만 더. 15페이지에 15페이지에 55번 문제 한번 시작해볼래 얘들아? 55번 문제. 그리고 지금 풀고자 하는 이 한 문제로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어. 한 문제로 쉽게 이해할 거였으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 어려워.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할 거니까 걱정하시들 말고 일단 한번 먼저 여러분들 시도를 해봐. 얘들아 마무리 적을까? 먼저 이거 먼저 계산할게. 잘 봐야 돼. 이거 0의 오른쪽에서 가는 거다. 0의 오른쪽에서 0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럼 0의 오른쪽에 있는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f의 결과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로 가고 있냐면 3으로 가고 있는 거야. 3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봐야 돼. 3으로 가고 있는 거 여기 볼래? 그럼 f에다가 3으로 가고 있는 수를 넣는 거니까 3으로 가고 있는 수 넣으면 지금 좌극한은 여기, 우극한은 여기. 다른데? 그럼 극한이 어떤 걸 해야 되나? 문제가 잘못 나온 거잖아.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다시 0의 오른쪽. 그럼 그때 f의 그래프는 3을 향해 가고 있어. 그런데 확실한 건 3을 향해 가고 있는 값이 3보다 작은 값들이 3을 향해 커지고 있는 중. 그러니까 3을 향해 가고 있는 건 맞지만 3보다는 사실 작은 수. 그래서 마무리는 f의 3으로 가는 좌극한, 3으로 가는 좌극한 이거 3을 정답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잘 이해 안 돼도 계속 하자. 선생님이 계속 할 거야. 이거 되게 못해 학생들. 계속 보여줄 테니까 일단 한 번만 듣자. 또 봐. 이걸 따라서 간다. 2의 우극한이면 이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다. 그럼 이 그래프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기로 가고 있는 거네. 여기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2를 향해 다 바꿔가면 갑자기 점프를 확 뛰더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3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줘. 3을 향해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볼래? 이건 2로 가기 한참 전부터 이미 정답이 3에 가까워지고 있다가 아니라 정답이 그냥 3이다 3의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3의 위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볼래? 2의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뭐
1의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도 아니야. 지금 2의 오른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이 fx는 그냥 처음부터 3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3입니다. 3에 가까워지고 있다가 아니라 그냥 3이라고. 그래서 다음에는 F3을 읽어줘. 극한인데 이렇게 읽어도 되나? 이거 3이야. 극한 문제가 아니라 F3을 묻는 문제. F3이라면 까만 점을 읽어달라는 문제. 그래서 이 녀석의 정답은 2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의 정답은 이렇게 되고 이 전체의 정답은 2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답은 5가 됐는데 진짜 걱정하는 친구들 있을 거야. 다시 한 번 더 말할게. 이거 원래 못해 학생들이 합성어도 더럽게 못하는 단어 중 파트 중에 하나니까 일단 오늘 잠깐 소개만 해놓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보자. 일단 숙제 체크 잘해주세요. 아까 질문 받았던 문제 거기 끝 다음부터 체크 잘해. 47번까지 체크하시고 가우스 함수의 극한 잠깐 빼주세요. 유형 9번 잠깐 빼. 합성함수의 극한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할 테니까 방금 체크해준 그냥 몇 번? 47번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아야 수고들했다. 현장에서 밥 들러?